자, 오늘은 다이어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본인에게 다이어트란 무엇인가요? 김주영 씨. 살을 빼는 거죠. 아, 살을 빼는 것이다. 저에게 되물어 보실래요? 뭘까요? 인생입니다. 다이어트는 인생이다. 생활입니다. 그냥 생활. 생활이다. 전 다이어트라고 이제 부르지도 않아요. 그럼 뭔데요? 그건 아, 여기 뭐예요? 점심마다 닭가슴살 드시잖아요. 네. 아, 저 요즘 그래도 좀 일이 좀 늦게 끝나서 점심을 늦게 먹거든요. 한 2시 즈음에. 근데 어쨌든 그래도 닭가슴살 항상 챙겨 먹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이어트라고 볼 수 없죠. 그냥 생활인 거죠. 생활. 기호식품? 기호식품도 아니에요.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그냥 공기. 섭취 아니에요? 섭취. 맞아. 아, 나에게 사랑하는 식품이란 요것이 탄수화물이냐, 요것이 단백질이냐, 지방이냐, 그것만 알아볼 수 있으면 돼. 근데 밖에서 이제 막 맛있는 것도 드시러 가시잖아요. 그건 이제 주말에 이렇게 저에게 휴가를 주는 거죠. 일탈 같은 느낌. 금요일부터. 제가 이렇게 오래 해온 결과 그 주말까지 가둬놓으면 그 다음 주에 폭주해버린다. 한 번 정도 맛이 갑니다. 진짜 그러다가 한 번 술이라도 먹죠.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면서 먹고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과자 편에서 또 이제 예. 자고 그거 일어났더니 말씀드렸죠. 네, 2,000칼로리를 먹었다. 그쵸. 버터 발린 그 과자를 그만큼 먹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측면에서 주말에 또 한번 먹어주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덜 먹습니다. 흔히 입이 터진다고 하죠. 네. 입 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항상 주말에 터지긴 해요. 근데 최대한 자제하면서 터뜨리는 거죠. 주말인 이유가 있죠. 그래서 오늘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저는 뭐 생활이라고 했지만 혹시 PD님은 뭐 다이어트 좀 해봤나요? 전혀 거리. 연관 검색어에 안 없으세요? 뜰 것 같아. 다이어트라는 말이. 평생 안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는? PD님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제가 얘기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아니 이게 진짜. 이게 나의 과거가 있잖아요. 에이, 과거는 해봤자 뭐 얼마나 했나. 아니 나의 과거는 달라 지금이랑. 왜 똑같을 것 같지? 아니야 왜 지금의 똑같을 것 나는 같지? 과거의 나와 매우 달라요.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 사진 어디다 올려요? 저처럼 이런 걸로 증명하셔야 나 그런 거 안 어머. 갖고 다녀. 근데 귀여워라. 귀엽다. 이거 보세요. 어머.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너무 귀여운데? 근데 이목구비 뚜렷한 거 봐. 그러니까. 대박이다. 또 긁지 않은 복권. 뭐 그랬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한데 어쨌든 요런 아이였기 때문에 이 정도였어요? 그쵸? 아 진짜로? 나 진짜요? 항상 4대를 내려온 적이 없어요. 진짜요? 50대를 항상 유지하면서 진짜? 살았어요. 말이 안 네. 돼. 지금 지금 아직 40대 30kg대. 초반? 이렇게 지금 아니요? 지금 40대 중반이기는 잘 한데 모르겠다. 여자한테 진짜 여자 50kg대가 몸무게. 뭐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가요? 통통하죠. 일단 동글동글. 근데 이제 또 키에 따라 또 다르긴 한데. 근육량에 따라 또 다르긴 할 텐데. 학창 여자 시절까지는 몸무게는 진짜. 항상 그랬어요. 이게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입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러면서 살이 빠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주영이랑 저는 이제 직업적인 특성이 있으니 그렇죠.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PD님은 뭔가요? 저는 완전 말라깽이 출신. 어. 네, 옛날부터 완전 안 먹고 편식하고 맛있는 거. 마른 비만? 네, 마른 비만. 마른 비만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쵸, 그냥 말라깽이. 말라깽이. 네. 메르치? 메르치 출신인데. 아, 네. 메르치 출신인데 이제 점점 키가 저는 중학생 때 확 커가지고 한 30cm가 그때 컸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키 큰 메르치에서 자연스럽게 몸무게가 붙었어요. 그러면서 한 인생 최대 몸무게가 90kg까지 찍었었는데 군대에서 저도 그 정도까지 네. 가봤습니다. 한창 이렇게 찌우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할 때, 벌크업 할 때. 네, 벌크업 할 때 그렇게 찌우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이어트를 확 해봤죠. 인생 첫 번째 다이어트가 군대에서 해봤습니다. 군대.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그러면? 다이어트를? 그냥 나도 뭔가 지금 여자친구도 없고 군인이라 몸 좀 만들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년 여름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뭘로 했어요 뭘로? 엄청 식단 빡세게 하고 식단을 빡세게 했다는 게 각자의 그러니까 그게 다르잖아요. 군대에서 삼시세끼 일단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일단 밥의 정량의 반만 먹고 반찬에서도 단백질 찾아서 먹고 오. 간식 같은 거 이제 저는 이제 수색대 나왔으니까
황금마차 이런 거 있어요. 황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수색 때는 전방에서 네. 공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게- PX가 없습니다. 어. PX가 없어서 황금마차가 바리바리 싸들고 한 한 번씩 번씩 올라와요. 우와. 이렇게 푸드트럭 맨키로 다 실어서 올라오는데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하는 거예요. PX. 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단백질 관련 식품 같은 거 다 사서 오. 이제 거기서 먹고 나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했네. 네. 그래서 GP에 올라가 있을 때 2달 동안 10kg를 뺐어요. 와. 그래서 한 70kg대로 와서 휴가 딱 즐기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 좀 신나게 놀았습니까? 여름에 신났는데 양양도 한번 가고. 양양을 양양? 갔네요. 역시 아, 국룰이구만. 근데 그때 양양은 별로 유명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냥 서펍 있지? 그 완전 초창기였는데 맞아. 그때 참 감성이 있었는데. 남자 4명이서 그냥 소소하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약간 체계적으로 했네. PD님도 다이어트를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했나요? 전 체계적으로 했다기보다 그냥 먹는 양을 반으로 줄였던 것 같아요. 먹는 양? 얼마 먹지도 않을 것 같은데. 원래 나도 한 공기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왜 무시하세요? 아니, 근데 그 한 공기를 이제 반 공기만 네. 먹는 거죠. 음. 그러니까 반찬의 양도 줄이고 모든 걸 다 그냥 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이 밥 먹어보면 양 되게 적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건 줄인 양이에요? 맞아요. 아. 그게 줄인 양이. 이제 적응이 음. 되셨구나. 위가 작아지셨구나. 맞아요. 대신 그게 있어요. 입이 짧아진 대신 계속 먹어요. 간식 같은 거. 거를. 네. 그것도 안 좋은데. 맞아요. 그러면은 그때 효과가 얼마나 났어요? 그때 제일 많이 뺐을 때가 한 5kg 뺀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시작하고 그러고 그때 막 줄넘기도 진짜 열심히 하고 그때는 또 수영도 했었거든요. 줄넘기 와. 최고죠. 수영 최고고. 그래서 네. 그때 운동하고 그리고 살 빼면서 그렇게 유지를 했었죠. 근데 그 유지한 게 지금 그렇게 쭉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러면? 그게 한 10년 됐죠? 와, 10년 유지하기 쉽지 그럼 않네. 유지어터시네요. 그러네. 그치. 어. 그렇군요. 근데 이게 고민 있어요. 30이 넘어가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이 안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30이 넘어가는 고비와 35이 넘어가는 그 고비가 있더라고요. 그, 그래요? 예전에는 한 끼만 안 먹어도, 그러니까 저녁 한 끼만 안 먹어도 다음날 일어나면 살 빠지고 개운했는데 이게 35이 넘어가니까 두 끼를 안 먹든 세 끼를 안 먹고 하루 종일 굶어도 살이 잘 안 빠져. 그게 대사 활동이 잘 안 돼서 그런 건가?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축적된 어쩔 수 없는. 관성. 제가 이제 이런 거 하면 전문가적인 워딩이 다 나오는데 준 전문가급으로. 네, 지방의 섬유화라고 하거든요. 지방이 네, 지방이 딱딱해져가지고 끈적끈적해서. 더 이상 이제 빠질 수 없는 거의 빠지기 어려운 그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빼려면 지방을 엄청나게 분해해야 되는 무지막지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진짜 쉽지가 않죠. 네,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운동을 해봤자 뭐 동네 산책 뭐 맞아요. 이런 걸 하지. 원래 근데 인간은 더 강한 걸 해야 되거든요. 계속 더 강한 거. 그래야 그 섬유화된 지방이 무너지는데 그게 결국에는 사실 나이가 들어서라는 이유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럼 섬유화가 왜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축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너무 제가 정답을 너무 처음부터 얘기해주면 재미가 없는데 보다가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소화비만 출신이었어. 소비 출신이구나. 네, 소비 출신이었어. 이 뱃살을 안고 살았거든요. 지금도 아무리 다른 데는 괜찮아 보여도 이 뱃살은 절대 끝까지 가지 않아요. 제가 유일하게 그 바프 찍을 때 조금 많이 넣어봤는데 그때도 이건 좀 남아 있었어요. 그때 PT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빠져요? 그거는 명성님의 인생입니다. 괜히 나온 말이 맞아요. 아니네. 네, 그 인생이. 뱃살이 완전 인생이라는 거. 고도비만 분들 그러네. 다이어트. 뱃살 인생이란 게 있어요? 그런 얘기 뱃살은 뭐 인심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뭐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거. 막- 이런 사람들은 내가 다이어트 얘기를 하고 있네. 예. 수술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게 절제해서.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었죠? 어쨌든 섬유화가 왜 생기냐? 이게 빼다가 이 모든 지방을 다 빼지 않잖아 사람이. 조금 남기잖아. 다이어트를 하다가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지방인데 그러면 이제 다시 먹기 시작하지. 암세포 하나처럼. 그렇지. 그 위에 또 쌓이는 거야. 그 위에 또 쌓이고. 나 지금 쌓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괜찮아요. 왜요? 뭐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 해답은 그거 하나야. 한 번 뺄 때 그걸 완벽하게. 다 빼야 돼. 빠지긴 빠져요? 진짜 미친 듯한 그 내 35년간의 그 인생을 다 되돌릴 수 있는 노력을 하면 빠진대요. 아, 그 정도까지? 근데 지구 난- 거꾸로 들기 이런 것처럼. 그 정도. 어. 그 그렇게 해야 레이저로 아니, 지져야 저도 되는 거 그래 아닌가? 본 적 있어요. 저도 한 42kg까지 빼본 적이 있는데 그때 체지방률이 몇 %였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되게 아. 예전이라서 19년도? 네. 근데 그래도 안 빠지는 부위가 있어요. 그치. 나도 그 바디 프로필 할 때 체지방률 7%까지 내렸었거든. 체지방률 7% 진짜 말이 안 돼요. 근데도 이게 잡히더라고. 오. 거의 거중만 남잖아요. 그럴 때. 진짜 거중만 남을 때까지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찌울 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체계적으로 먹어줘야 되는데 맞아. 내가 거기에서 이제 터지면서 아. 막 도넛 주워 먹고 막 안 되게 못 참겠어 이러면서 막 먹었더니 결국 다시 그 뱃살부터 브이로그도 나오더라고요. 있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들어오기 전에 그거부터 봤습니다. 뭐죠? 여기 입사하기 전에 아. 이제 영상 찾아보다가 아, 영상 그 로그. 도너츠 먹방부터 그게- 보고 그렇게 오래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정답은 알고 있지만 그쵸. 정답은 알지. 네. 그치만 적게 실행을 못하지. 먹고 운동해라. 근데 그 적게 네. 먹고의 과학적인 근거를 제가 다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본인 몸무게에다가 한 30 정도를 곱하면 본인의 그 하루 동안의 기초대사량이 나옵니다. 먹어야 하는 양이 나옵니다. 먹어야 하는 양이 나오는데 거기서 내가 기초대사량이 얼마인지를 체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숨만 쉬어도 그 내가 먹는 양에 그 소비되는 칼로리가 있거든요. 그 남은 칼로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일단 그거를 좀 덜 먹어서 먹는 양을 그 30 곱한 거보다 덜 먹어야겠죠. 보통은 이제 한 500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루에 1시간 이상 좀 과한 운동, 거의 심박수도 얘기를 하는데 심박수가 한 몇 이상 올라가야 지방이 분해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숨차는 운동을 그렇게 하면 이제 하루에 한 일주일 동안 했을 때 한 0.5kg씩 아주 건강하게 뺄 수 있습니다. 근데 체중상으로는 0.5kg이고 이제 체지방을 빼야 되는 거기 때문에 PT 상담받으러. 그러니까. 체지방을 계속 줄이려면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섞어서 먹으면서 그 내가 구성해야 하는 식단을 칼로리를 계산해서 그 뒤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몇 그램이 들어있는지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이걸 열심히 봤었는데. 예. 탄수화물 곱하기 4하고 단백질 곱하기 4하고 그다음 지방 곱하기 9 하면은 그 식품의 칼로리가 나오거든요. 예. 지방을 낮추고 그리고 당을 줄일 수 있는 단백질 위주, 탄수화물도 정제 탄수화물이 아닌 비정제 탄수화물 위주. 요런 식품을 먹으면 이제 건강하게 다이어트가 되는 겁니다. 저 계약할래요. 네. 와, 랩을 해버리시네. 요거가 사실 정답이라서. 예. 근데 이게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미디어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도 뭔가 체질이라는 게 있고 누구는 황제 다이어트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고기만 먹어서 맞아, 빼는 맞아. 사람 있고 그렇죠. 누구는 완전 저탄수화물, 그렇죠. 고단백질 지방 아니면 완전 고지방 다이어트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아니면 원푸드 다이어트도 있고 고구마만 먹는 분들도 맞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간헐적 그런 것도 단식들. 다 그런 영양적인 거에서 다 충족이 되면서 하는 다이어트들인 건가요? 다 잘못됐죠. 다 아. 잘못됐다. 특히 원푸드? 전 세계에 있는 원푸드 중에 완전 식품, 탄단지가 아주 적절하게 섞여 있는 식품은 진짜 찾기 어렵습니다. 김계란님이 그 햄버거가 완전 식품. 제가 그래서 방금 얘기하려고 했어요. 햄버거 중에서 뭐야? 예를 치킨 들면 이제 버거. 쿼터 파운더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쿼터 파운더? 네. 오. 그러니까 이제 패티를 튀기지 않았고 오. 튀김 아니면 튀기면은 지방이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방은 아까 말했다시피 곱하기 9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칼로리가. 그러면 칼로리 자체가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튀긴 거, 단 거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튀긴 거 안 먹어요. 아 그래요? 튀긴 거 안 걸 좋아. 너무 좋아해요. 튀긴 것보다 구운 거 더 튀김은 좋아요.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는 아, 말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느끼해서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원푸드는 보통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구마만 먹기,
탄수화물만 먹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 내가 이제 기초 대사량을 끌어올리려면 근육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근육을 만드는 건 애초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건데 단백질 안 먹고 탄수화물만 먹는다? 일단 잘못됐죠. 그리고 저탄 고지 그것도 잘못됐죠. 왜? 왜 굳이 그렇게 합니까? 탄수화물은 4칼로리짜리고 지방은 9칼로리짜리인데 왜 굳이 효율적이지 않은 지방을 먹어가면서 내가 굳이 그거를 그러니까 뭔가 체질이 그게 맞을 수도 있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왜 나왔어요, 그런 거? 그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누가 만든 거야?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앵커님 비만은 질병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비만을 만든 것은 질병이 아니에요. 본인의 몸이 비만이 된 것은 질병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만이 된 이상 질병을 갖고 사는 거죠. 비만 자체는 질병이 아닌데 비만을 만든 건 당신의 습관입니다. 내가 질병 덩어리였구나 그냥. 근데 이제 그 습관이 누적이 되면서 나에게 질병을 만든 거죠.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허리 디스크가 오는 건 내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내 자세가 잘못된 게 질병인가요? 허리 디스크가 질병이죠. 선천적으로 뭔가 약간 비만 DNA를 갖고 있었다거나. 나 있어. 뚱보균 있어요. 뚱보균. 뚱보균이란 게 있다고요? 아니, 또 어디서 이상한 거 가져와가지고 이 진짜 비과학적인 아니 있어. 아니 DNA에서 검출이 돼요? 그러니까 그 뚱보균 뭐지? 100%. 그 DNA 검사였나? 네. 무슨 검사 있어요. 유전자 검사가. 유전자 거기에 검사 나와 있어. 나 뚱보균 있다고. 근데 유전적으로 없지는 않겠죠. 아마. 귀엽다. 네. 뚱보균. 뚱보균은 내가 준 거고 약간 비만의 확률. 뚱보균 지은 거예요? 내가 준 거지 뚱보균. 근데 되게 귀엽다. 잘 지었네. 있을 법해.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유전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그 안에서도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몸 관리 잘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뚱보균이 없어진 건가요? 없어지진 않고 그게 항상 이렇게 내재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연예인들이 자기가 이렇게 막 노력해서 살 뺀 거 좀 어필하려고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뚱보균이 진짜로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건 거짓말이에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이 있긴 있잖아요. 칼로리가 없어요. 없는데요? 칼로리가 없는데 아니 이 비과학적인 얘기를 자꾸 하시네. 저랑 싸우실래요 오늘? 그런 거 많잖아요 인터넷에. 콜라를 물처럼 먹었다거나 약간 그렇겠죠. 아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물을 그냥 물을 먹은 게 아니라 다른 뭔가 단물을 먹었겠죠. 단물. 주스, 음료수, 액상 과당이 듬뿍 들어가 있는 그 음료수. 그건 당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살찝니다. 네. 뭐 말하려고 했죠? 근데 그리고 그 물만 먹는다 나 밥 별로 안 먹는다 하는 사람들 잘 들여다보면은 과자를 달고 살아요. 군것질을 뭔가 먹긴 오케이해요. 해요. 그러니까 아까 중간중간 뭐 드신다고 맞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중간중간 짧은 통으로 뭘 자꾸 먹으니까 밥맛이 없지. 튀김 안 좋아한다고 했죠? 네. 과자 다 튀긴 거예요. 그러네. 그러네. 거기에 나 심지어 과자 초코다이제 이런 거 혼난다, 초코 혼나. 당을 이만큼 나 따져 초코 바르. 안 먹어요. 오케이 그건 인정. 빵 좋아하시잖아요, 빵. 그치. 빵은 잠깐. 탄수화물. 빵은 좋아하나 나는 약간 바게트, 식빵 그런 거 좋아하지. 맛이 빵. 뭔가 많이 들어간 거 안 정제 좋아해요. 밀가루. 그렇지. 정제 탄수화물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 통밀빵, 통밀빵? 이거는 오케이 인정. 호밀빵 네. 이런 거. 베이글 뭐 이런 거. 베이글 좋아하지. 베이글 이제 삶는 거거든요. 파스타 많이 드시래요. 파스타. 파스타. 가 은근히 탄수화물 맞아, 중에 맞아. 좀 건강한 탄수화물. 맞아, 맞아. 정확합니다. 이제 어디서 GI 지수까지 주워들은- 갈까요? 네, 주소들은 게 GI 많아가지고. 지수까지 갈까요? 그냥 찐고구마와 고구마 GI 지수 이런 것까지 가면 너무 고구마 힘들죠. 좋아하는데? 혈당 지수 이런 네. 거.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파스타가 의외로 되게 좋은 오, 탄수화물.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단백질도 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유익한 방송이 어딨어. 진짜 다 알려준다. 다 알려줘. 인생으로 다 공부한 다 건데. 알려줘. 이런 거를 자꾸 하면 되는데 공부하면 요즘 유튜브 얼마나 잘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걸 안 보고 자꾸 위고비를 맞고 이게 쉽잖아요. 잘못됐어. 위고비 관심 잘못됐다고 없으세요? 생각하세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오. 왜냐? 위고비는 결정적으로 근손실이 옵니다. 나 근손실 근데 그것도 안 봤어. 오는 젯바운드는 근손실 오히려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젯바운드도 옵니다. 그래요? 아니 저- 근데 근손실 오고 그러면 또 운동도 하면 되잖아요. 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실제로 본인이 실험 대상이 되어서 임상실험? PT와 그 위고비를 어. 지금 병행하고 있는 친구가 병행 있습니다. 수술을 또. 예.
위고비 때문에 근손실이 와가지고 PT를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응? 근손실이 와서 쓰러졌다. 쓰러진 네, 약간 거예요? 빈혈기가 탁핑 와가지고. 네. 위고비 때문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식단도 하세요, 그분? 아, 식단 잘 안 해요. 네, 애매하게 해요. 애매하게. 네. 빈혈 거지. 그냥 기립성 저혈압 뭐 이런 거. 아 맞아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그때 그것 때문이라고 걔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너무 요즘 그 위고비 때문에 어쨌든 식욕이 떨어지는 거죠. 맞아요. 식욕 부작용 떨어. 많잖아요. 근데 뭐 막 담배도 생각 안 나고 뭐 술도 생각 안 나고 뭐 이런. 그건 아니던데. 그래요. 시원하게 먹던데. 인스타에 나오던데. 아, 나 그것도 봤는데 탈모 올 수도 있다고 위고비 맞으면. 안 좋은 그래요? 건 다 올 수 있대 무슨.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큰 부작용은 결국은 그 울렁거린다는 거 아니에요? 부작용? 그래서 이제 식단 자체를 약간 거부하는 먹다가 마는 그런 게 있는데. 울렁거림을 유도해서 못 먹게 만드는 건가? 그러니까 그게 포만감. 포만감. 그치 그러니까 뭐 그 그렇겠지. 식욕을 소화를 늦게 시켜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몰라 잘하시지 나도. 않아요? 정확하게는 몰라. 어쨌든 그게 원래 처음에 당뇨병 치료제에서 시작된 맞아. 거고 인슐린 저항성. 그거 잡으려고 시작하다 보니까 아 그래 몸에 그 살을 찌우는 게 결국에는 당이니까 아 그러면은 그것 때문일 수도 있겠네 하면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그거는 내가 아까부터 얘기한 지방을 빼주는 게 아니라 체중을 줄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근육이 얼마나 소중하시길래 네. 또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기초대사량을 키워야 된다. 내가 숨만 쉬면서도 소모할 수 있는 칼로리가 높아져야 된다. 그건 근육량과 비례합니다. 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육이 막 맞아. 보이고 싶어서 그것도 물론 맞아. 없지 않아 있지만 그잖아요. 아니에요. 원심 나왔다. 자 이것도 과학적으로 잡았다. 질문해 드릴게요. 네. 말씀드릴게요. 네. 지방의 내 몸에 있는 지방의 1kg가 이만큼이면 근육의 1kg는 요만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체중이어도 지방이 많은 사람과 근육이 많은 얄쌍해 사람의 보이는. 부피가 다른 부피감이.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근육을 키우면은 미적으로도 좋아지고 동시에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당한 근육은 꼭 필요하다. 근데 위고비는 근손실을 유발한다? 이러면은 의미가 없는 그냥 원푸드 다이어트 하세요. 그럴 거면 오. 네. 그냥 물만 먹고 다이어트 하세요. 근데 위고비 하는 사람들은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빼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예외를 드릴게요. 굉장한 고도비만 체중을 줄여야만 하는 고도비만 지금 당장 막 100kg가 공혁준 씨. 네,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분들은 이미 비만이 질병인 질병. 수준까지 왔으니 그치. 그걸로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게 다 오니까 그냥 뭐 지방이든 근육이든 다 빼는 맞아. 게 일단 우선인 그리고 분들. 너무 살찌면 사실 아까 뭐 우리 무릎 얘기도 잠깐 했는데 아, 무릎 같은 맞아, 데도 맞아. 엄청 통풍 오고 물이 막.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물로 빼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빠지면은 운동하고 이런 거 같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맨날 발목이 아팠어요. 발목이 찌릿찌릿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 누워서 발을 여기다 올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면 혈액순환 잘 되게. 근데 신기한 게 진짜 찌릿찌릿한 게 없어진다. 오, 그러니까 이 저리는 게? 근육이 신경이 눌리는 게 없어져서. 그쵸. 얘가 하중이 너무 위에서 너무 내려오고 있으니까 하중이 세서 계속 찌릿찌릿한 거예요. 그걸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다리 올리고 있는 거. 네, 그러면은 조금 낫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지속됐으면 나도 통풍을 갖고 살았겠죠. 어. 질병이 계속 거기서 시작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위고비 오케이. 네, 이 정도 평범한 사람들은 안 되지. no. 절대 안 됩니다. 요즘 식단과 연예인들도 운동? 많이 맞는다고 하던데. 맞아. 유튜브도 엄청 올라오잖아. 옛날에는 그리고 또 지방 흡입이 유행이 여기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 제 친구 중에 여자인 애가 지방 흡입 그 전문 그 병원? 성형외과 병원 지방 흡입 전문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절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나는 그건 잘 몰라요. 지방흡입이 됐을 때 어쨌든 지방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 날라가는 아닌가? 게 주사를 넣어서 지방을 자체 액을 넣어서 녹인 분해시키는 다음에 아. 그거를 꺼내는 거니까 어쨌든 조직을 인위적으로 죽이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네. 그러면 이거를 녹은 지방을 완전히 주사로 다 빼낼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에 염증처럼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따로 타고 해서 이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 여기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합병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건 아직
사람마다 또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모른대요. 어떠한 일이 어떻게 초래될지 모르는 거라서 자기 관련된 친구들이 본인한테 물어보면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한대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이 국소 부위를 맞아.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들이 부분별로. 팔뚝살 뭐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분들. 근데 그게 되긴 된대요? 되긴 되죠. 팔뚝살이 빠진대요? 근데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빠지는데 녹여서 빼는 거잖아요. 또 빠지는 거죠. 생긴대요. 아. 그러니까 또 살이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 맞아요. 비어있는 아니면 또 공간에. 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하고 나서 살이 울퉁불퉁해 맞아요. 보인대요. 그러면은 미관적으로 오히려 더 안 좋네. 근데 얇아지긴 하니까. 안 보이는 안쪽 부분으로 하는 거죠. 허벅지 안쪽, 팔뚝 안쪽 이렇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세태에. 아니 내가 이렇게 답을 주는데 정답지를 갖다 주는데 아 정답은 근데 알지. 배는 남아있다면서요. 배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부위들을 하고 싶은 거지. 한 군데만. 난 어. 여기가 너무 컴플렉스야. 그러니까 거기만 다 빼고 싶어. 다른 데 아이. 평균 대비해서 한 부위만 유독 그런 거죠. 말이 안 된다. 진짜 말이 안 돼. 내가 그러면 그럼 발등에 살이 쪘어. 발등에서 살을 어떻게 뺍니까? 발등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나요? 발등에서 이거 지방흡입을 하면 살이 빠지나요? 애초에 국소 부위를 빼고 싶다라는 생각 자체가 막 그건 잘못된 맞긴 해. 겁니다. 그건 네. 맞긴 해. 교수님, 네. 아, 이제 데려오세요. 누구예요? 국소 부위 빼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 왜 혼나야 돼. 나쁜데? 혼나야 돼. 어디 빼고 싶은데? 아 비밀이에요. 아, 비밀이에요? 네. 운동을 하세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운동을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극한으로 빼지 않는 이상은 맞아요. 안 빠지기도 하고. 근데 그때 저 그렇게 뺐을 때 막 갈비뼈가 약간 보일 정도였거든요. 네. 진짜 이렇게 약간 크롭 이런 거 입으면은 이렇게 갈비선이 좀 나올 정도? 오. 그래도 안 빠지더라고요. 오. 근데 사실 저도 아까 연예인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그런 뭔가 계속 보여지는 직업에 있는 사람은 이 참 어쩔 수가 없는 건 충분히 인정합니다. 저는. 카메라 마사지라고 하잖아요. 그쵸. 맞아. 결국엔 잘 나오게 이걸 깎든 뽑든 신경을 같이 빼든 써야 되니까. 하고 싶어지는 욕망이 생기니까. 그리고 또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이쁘고 날씬하고 그러겠어요. 그거 계속 비교를 할 거 아니야, 스스로. 그게 참, 그러면 뭐 위고비 충분히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비만이라는 게 질병이라는 관점에서 심리적인 부분도 엄청 큰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합병증을 달고 뭐 성인병을 몰고 오는 게 비만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 그런 인식을 뭔가 요즘 뭐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질병은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네요. 네, 그런 측면의 질병도 맞는 것 같네요. 왜 어린애들끼리 그런 것도 되게 많았잖아요. 약 먹고 살 빼서 막 거식증 걸리고. 옛날에 그 복식증 허벌라이프라고 있었어요. 맞아. 호날두. 키 크는 거. 네. 키가 커요? 네. 키가 컸고 키 크고 다이어트 하는 거 다이어트로 아니야? 알고 있어요. 다이어트도 되고 키 크는 것도 있었어요. 오. 네, 그런 거 어릴 때 말이 안 되는데? 만변통치약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되는데? 네, 다단계였다는 그런. 맞아. 이제 진실을 다들 깨닫기 시작했군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인류 최초의 다이어트 기록이 있을까 해서 알아봤거든요. 의사들이 이제 의사 처음 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걸 하잖아요. 기원전에 있었던 최초의 의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록을 정리했던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남긴 기록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절식과 채식과 운동을 처방한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똑같네. 네, 그래서 그게 다이어트라는 게 이런 뭔가 운동을 열심히 해라, 밥을 적게 먹어라 이런 게 생활 양식이라는 거죠. 다이어트는 뭐 음식을 줄이는 것만 다이어트가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건강한 생활 양식을 갖는 게 다이어트였다. 그런 거에 조금 본질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역시. 그런 걸 기원 전에서부터 알려줘. 역시 과학이라니까요. 그러네요. 네. 그 다이어트, 뭐 운동, 뭐 이런 걸 다 생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제가 정확하게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운동을 하는 행위는 무엇이냐? 근육에 상처를 내는 행위입니다. 왜 상처를 내요? 그래야 이게 아물면서 성장하기 때문이죠. 인생이다.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던가. 자꾸 갬성적으로 가지 마시고. 예쁘라고. 자, 상처를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회복을 해야 되죠. 치유?
연고를 발라줘야죠. 연고. 그 연고를 발라주는 행위는 무엇이냐? 단백질 먹는 거. 섭취. 그렇습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잘 먹어줘야 연고가 잘 발립니다. 근육 합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야. 그래서 내가 운동하는 것도 해야 되고 먹는 거를 깔끔하게 칼로리를 잘 정리를 해서 정돈된 탄수화물과 정돈된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도 깨끗한 거, 뭐 견과류 이런 거 먹어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걔가 연고를 발랐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죠? 근육의 성장. 근육이 성장이 돼야 기초대사량이 늘어나고 가만히 있어도 살 안 찌는 체질이 되는 거니까. 근육을 성장시키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올바른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잠을 잘 자야 돼요. 잠 잘 자. 네. 잠을 7시간 이상 뭐 잘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게 뭐예요?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라. 이게 그냥 인생인 거예요. 그러네. 끝! 행복한 다이어트 라이프. 그렇게 행복하진 않아요. 물론 내가 먹고 싶은 그 바삭바삭한 치킨과 피자와 햄버거 튀긴 거 감자튀김 절대 먹으면 안 되거든요. 감자튀김. 얼마 전에 그거 있잖아요. 콜라하고 감자튀김 같이 먹으면 두통에 효과가 있대요. 그것도 좋네. 나 그거 봤어. 행복하니까. 어디서 보셨어요? 행복하니까. 기사로. 맞아. 사실 기분 좋으면 좋은 건데. 네, 엔돌핀. 다 근데 치료됩니다. 그거 알아요? 그걸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어떡해요? 평소에 클린한 음식을 아니.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죠. 그거 하나 먹었을 때의 기쁨이 10배, 20배가 됩니다. 그거 모든 사람 그런 거 갈고는 있어요. 음식 맛있게 먹는 방법. 막 갑자기 사막에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걷는 척하면서 저 멀리 있는 물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맞아. 물 이렇게 하면서 맛있게 먹는다고. 그 정확한 표현이에요. 금요일에 네. 술을 먹지 말고 막 엄청 피곤하잖아요. 일 금요일까지 했어. 근데 그 와중에 보상이 필요해 뭔가. 억지로 막 운동을 해. 운동을 해서 막 이렇게 해. 그리고 나서 물을 안 마셔. 물 안 마시고 올라가서 딱 샤워를 해. 샤워 끝나고 냉장고에 들어있는 맥주를 꺼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렇게 치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네. 이거 진짜 내가 다 배출했네. 다 수업 끝. 여기서 끝내시죠 그러면.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로. 네, 다이어트 전도사 박명석과 함께하는 다이어트란 인생이다. 네. 미니 콘서트. 이 고비는 진짜 질병이신 분들만 하라. 이미 준비한 걸 다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진행할 게 없습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뭐 모든 걸 제가 반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혹시 반박하실 생각 있나요? 아니, 없어요. 없죠? 네. 끝났죠? 네. 네, 수고하세요. 맞는 말입니다. 네.